들어가며 불쌍한 엄마와 큐의 의미.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그 어떤 것보다 깊고도 복잡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지만 자식은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불효한 자식은 많고 효도하는 자식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 불효는 때로 너무나도 잔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평범한 어머니, 박인선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남편 없이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온 그녀가 며느리에게 학대받고 아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눈물겨운 사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노년의 지혜를 발휘해 기막힌 방법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복수했고 결국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효란 무엇인지,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없고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박인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한 평범한 여자의 고된 삶 그리고 아들. 박인선 할머니는 1950년대 후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눈을 뜨면 보이는 건 허름한 초가집, 바람만 불어도 삐걱거리는 나무문, 그리고 쌀 한 푼 아껴야 했던 살림살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들판으로 나가 허리가 굽도록 일했다. 어린 인선은 그런 어머니를 도우며 자랐다. 엄마, 나도 같이 갈래요? 그러면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너는 공부해야지.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해. 하지만 가난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책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고 학교에 가고 싶어도 도시 아이들처럼 깨끗한 교복 한 벌이 없었다. 결국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취직해야만 했다. 공장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쉼없이 기계가 돌아갔고 기름 냄새와 먼지가 폐숙으로 들어왔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손끝은 늘 거칠고 간마저 피가 배어 나왔다. 한 달 내내 일해도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돈을 어머니에게 보내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뿌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도 자신처럼 가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힘든 하루 끝에 서로 기대며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실 때면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 같이 살까요? 그의 고백에 인선은 망설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동화처럼 아름답지 않다는 걸,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외로운 서울 생활 속에서 그의 존재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결국 둘은 작은 단탄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인선은 울었다. 너무나 작고 여린 생명이 품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손바닥만 한 발가락을 꼭 쥐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얻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하면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다. 때로는 손을 올리기도 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결국 그는 집을 떠났다.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방 한 구석에는 낡은 옷 몇 벌과 마시다 남은 술병만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아들만큼은 절대 가난 속에서 불행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일했다. 어떤 날은 20시간 넘게 서 있어야 했고 손가락 마디는 뻣뻣하게 굳어갔다. 겨울이면 방 안이 너무 추워서 아이와 꼭 끌어안고 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버텼다. 아들은 쑥쑥 자랐다. 밥이 부족해도 그녀는 아이에게 먼저 먹였다. 옷이 낡아도 아이에게는 새 옷을 사주었다. 때때로 아이가 물었다. 엄마는 왜 새 옷 안 사? 엄마는 원래 이런 옷이 좋아?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웃었다. 아들이 눈치채지 않길 바라며. 시간이 지나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했다. 그녀는 기뻤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여자친구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우리 아들에게도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주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상했다. 새 옷을 사야 할까?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야 할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든 이제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날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2장, 처음부터 불길했던 며느리와의 만남. 주말이 다가오자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아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아이일까? 성격은 어떨까? 아들은 어떤 점을 좋아하게 된 걸까?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약속한 날. 식당에 미리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손을 살며시 만져보았다. 혹시 거칠어 보이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 오래된 화장품을 꺼내 얼굴에 살짝 발랐지만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시어머니로서 잘하면 돼. 이에 다르게 맞이하면 되겠지.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처음 본 순간 박씨 할머니는 조금 놀랐다. 단정하고 수수한 여성을 떠올렸는데 아들의 여자친구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짙은 화장, 반짝이는 액세서리,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윤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지윤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박씨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반가워.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그렇게 셋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아들이 대화를 주도했다. 여자친구를 자랑하듯 어떻게 만났는지, 지훈이 얼마나 성격이 활발한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기했다. 박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들이 사랑하면 사람이니 나도 잘 대해줘야지.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즈음 지훈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어머님, 혹시 보험은 잘 들어두셨나요? 순간 박씨 할머니는 당황했다. 보험이라니. 갑자기 무슨 말이지? 무슨 보험 말이니? 조심스럽게 묻자 지훈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좋은 조건으로 미리 가입해 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께 특별히 좋은 조건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씨 할머니는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보험을 팔겠다고?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가? 박씨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좋죠. 엄마, 지윤이가 좋은 상품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박씨 할머니는 그 순간 알았다. 아들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구나.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 그렇죠. 제가 좀 성급했어요. 하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박씨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도 좋아해야지.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씨 할머니는 다시 한번 불안한 마음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기로 했다. 결혼하면 변할 수도 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몰라. 결혼식이 뜬다고. 며느리와 아들은 신혼집을 차렸다. 그리고 며칠 뒤.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녀는 조금 기대했다. 며느리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까?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조롱과 무시라는 것을. 제3장 며느리의 학다 그리고 아들의 외면. 박씨 할머니는 작은 선물을 손에 들고 아들의 집을 찾았다. 아들이 결혼한 후 처음 가는 집.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현관문 앞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조금은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며느리 지훈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다. 반가움은커녕 놀란 듯한 얼굴로 갑자기 손을 들더니 어머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집안에서 방향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박씨 할머니를 향해 아무렇지도 않게 뿌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혹시 곰탕이 냄새 나는 거 모르셨어요? 며느리는 콧등을 찡그리며 말했다. 반지하에 오래 사시면 냄새가 되거든요. 요즘 습한 곳에서 살면 건강에도 안 좋다던데. 박씨 할머니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곰탕이 냄새. 자신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손톱 끝까지 깔끔하게 씻고 매일같이 밤을 새고 닦으며 살았는데 뒤에서 아들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 아들아, 내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니?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냥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박씨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미안하다. 지훈아. 괜히 불편하게 했구나. 그녀는 그냥 지나가려 했다.
며느리가 조금은 철없는 행동을 한 거라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집은 깨끗하고 세련되고 박씨 할머니가 살던 반지하 방과는 전혀 달랐다. 아들아, 정말 좋은 집에서 사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좋은 곳에 너를 보내서 기쁘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앉았다. 손에 땀이 되었다. 괜히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며느리가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어머님, 커피 괜찮으세요? 내가 직접 내려준 거야? 고맙다, 지훈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런 커피 처음 드셔보시죠? 요즘은 다 원두커피 마시잖아요. 어머님은 믹스커피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멈칫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다. 지우는 태연한 얼굴로 웃었다. 그 웃음 속에 깔린 미묘한 비웃음을 박씨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아니야, 나도 가끔 원두커피 마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의외네요. 어머님은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으니까 그냥 믹스커피가 더 익숙하실 줄 알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걸까?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게 더 가슴이 아팠다. 그날 이후로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자신이 뭘 하든 못마땅히 할 거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아들은 다를 거라고 믿었다.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장을 볼 때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심심한 채소와 생선을 샀다. 이걸 주면 며느리도 조금은 나를 좋게 보지 않을까? 그래도 어른인데 정성을 보이면 반나지겠지.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다. 이번에도 표정이 싸늘했다. 어머님, 말씀도 없이 오셨나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시장에 갔다가 너희 생각이 나서 이게 신선하길래 좀 사왔어. 너희도 같이 먹으라고.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바로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그냥 화장실 앞에 툭 던져두었다. 저희는 시장에서 안 사요.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만 사거든요. 박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시장에서 산 것도 괜찮아. 신선하고 더 맛있을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냥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가져가세요.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 기다렸다. 하지만 아들은 그냥 조용히 있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돌아섰다. 내가 약해 보이면 더 무시당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물을 참았다. 그런데 집을 나서던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나 진짜 저런 촌스러운 사람 너무 싫어.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깨달았다. 아, 이 아이는 나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구나. 그리고 내 아들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은 모든 걸 희생했는다. 이제 와서 아들은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는 걸까? 그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아들아, 너는 대체 왜 그러니?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돌아올 답은 뻔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박씨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는 참지 말아야 하나?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하나? 그녀는 처음으로 복수를 떠올렸다. 제4장, 마침내 참을 수 없어진 순간. 그날 이후로 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집에 가지 않았다. 문득문득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아들의 전화는 줄어들었고 이제는 명절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었다. 며느리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들이 바빠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그래도 아들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었다. 배고플까? 피곤할까? 회사 생활이 힘들진 않을까? 아들의 삶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동안은 아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려 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더 좋은 밥을 먹이려고 했고, 더 좋은 옷을 입히려고 했고, 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했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나를 잊은 채 며느리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나를 촌스럽다고 비웃고 냄새 난다며 방향제를 뿌리고 시장 음식은 못 먹는다며 내 정성을 내던졌다. 처음에는 억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억울함은 분노로 변해갔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결국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박씨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참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참아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걸. 그날 밤 오래된 통장을 꺼내 돈을 정리했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 아들이 결혼할 때 써주려고. 혹시 손주가 생기면 보태주려고. 오랜 세월 아껴 모은 돈. 하지만 이젠 아니다. 이제는 이 돈을 나를 위해 써야겠다. 몇 년 전부터 마을 복지관에서 친하게 지내던 할머니들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고 했다. 그동안은 받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택지치기 싫어서 못했던 일들이었다. 박씨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리고 며칠 뒤 박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만에 먼저 연락하는 전화였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그냥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잘 지내니? 네, 바쁘죠. 여전히 똑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다. 이제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이제 엄마도 바빠질 것 같다. 네.
집을 정리하고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당황스러워졌다. 집을 떼신다고요? 아니, 갑자기 왜요? 이제는 서울에서 살 이유가 없거든. 아니, 그런데 엄마, 그런 거는요. 혹시 어디 가시려고요? 박씨 할머니는 살며시 웃었다. 그래, 이제야 관심이 생겼니? 그냥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한평생 아들 키우느라 바빴잖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들아, 엄마 이제 더 이상 널 기다리지 않으려고. 네. 박씨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마음을 담아 말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그동안 엄마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줬고 사랑도 많이 줬으니까 엄마는 더 이상 후회 없이 살려고. 아들의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답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남은 돈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이산 목록에서 지웠다.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을 고아원, 노인복지센터, 자신처럼 학교 가는 여성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그동안 그렇게 아끼고 모았던 돈이었는데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엄마,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박씨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엄마 돈이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시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이제야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그리고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떠나고 난 후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인과응보는 언제나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제5장 결국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박씨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 떠나는 날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미 몇 번이고 말하려 했지만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엄마, 그냥 그렇게 사세요. 어쩌겠어요.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따뜻한 남쪽 마을로 내려갔다. 한적한 시골이었다. 창문을 열면 푸른 산이 보이고 마당에는 작은 감나무가 있었다. 새벽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밤이 되면 조용히 바람이 불었다.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쉬었다. 아침이면 천천히 산책을 하고 복지관에서 새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한 가지,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만 떼고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왜 유산을 기부하셨어요? 엄마,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성우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했다. 그러다 연락이 안 되자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가 전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다. 엄마, 우리 회사가 어렵게 됐어요. 지훈이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엄마, 혹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어요? 답시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내가 엄마를 찾는구나.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전화가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라 단지 돈을 위한 부탁이라는 걸? 아들아. 박씨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기로 했어. 엄마, 너무 하시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그건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엄마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제야 박씨 할머니는 깨달았다. 아, 이 아이는 한 번도 엄마가 떠날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아들아, 이제야 내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엄마도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번엔 흔들림 없이 그날 밤.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잤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훈이와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성격이 조금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엄마가 당했던 그 말과 행동을 내가 똑같이 당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아픈 말을 내뱉고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외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엄마는 이런 기분이었겠죠?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엄마가 아직도 나를 용서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어요. 박씨 할머니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임과응보는 반드시 돌아오지. 그녀는 편지를 캐우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다만 그 편지가 오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그녀도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제는 모든 걸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자신을 위해 결정하기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을 펼쳤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지금 부모님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분들은 늘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